2011년 4월 13일 저녁, 중국 선전시의 해안도로였습니다. 당시 30세의 싱단은 지인과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싱단은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먹만한 돌이 날라와 유리창을 깨뜨렸고 자고 있던 싱단의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지인은 싱단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엑셀을 밟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병원도 사건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각막 기증을 희망했었지만 경찰 조사 때문에 1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각막은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콘크리트 돌덩이에 맞게 되었는지, 그녀는 누구였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2년 싱단과 장총은 선전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듬해 싱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장총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가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가수로서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된 후 수입이 점차 늘어나자 그는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주저없이 기부도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첫 번째 아내는 장총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는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당시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장총은 우연히 싱단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장총이 거의 모든 수입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싱단은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고 한마디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3년 조용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후 그들은 가난한 산악 지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싱단은 남편과 자선 활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던 승무원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했었죠. 그렇게 부부는 400회 이상의 자선 공연을 개최했으며 수천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기부한 금액은 300만 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5년 싱단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부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불행히도 그 시기에 장총이 위암에 걸리게 된 것이었죠. 장총은 아내에게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기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싱단은 거절했고 아이가 자신들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장총은 아이들을 생각했고 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장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도와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초 장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딸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4월까지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4월 20일 결국 장총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싱단은 겨우 24살이었습니다. 그 후 싱단은 남편의 뜻을 잊지 않고 다양한 빈곤 지역으로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빈곤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은 즉시 인력을 편성해 주변 마을들을 수색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단서와 탐문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인근에 살고 있던 기중기 기사에게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날 밤 기중기 기사는 타이어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고 3명의 소년들이 다가와 담배를 구걸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를 나눌 때 소년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세 소년이 고속도로 쪽으로 고의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에도 종종 고속도로에 돌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틀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3명의 소년을 식별하게 됩니다. 세 소년은 15세 릴량젠, 17세 차이지청, 19세 진칸이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소년은 체포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겁먹지 않은 표정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들은 단지 재미삼아 돌을 던졌다고 말했죠. 처음 경찰은 세 소년에게 매우 화가 났었지만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년들이 살던 지역은 경제 발전이 좋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범죄 당시 15세였던 릴량젠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릴량젠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고 가끔 공사장에 가서 철을 훔쳐 팔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당시 19세였던 진관 역시 릴량젠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심각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바쳤고 진관은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범죄 당시 17세였던 차이지청은 두 소년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학교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린 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는 차이지청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새 가족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였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세 소년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처음으로 신발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일은 더럽고 힘들었으며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임금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장을 잇따라 바꿨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세 소년은 무단결근하게 되었고 고속도로 옆을 아무런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이지청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차에 돌을 던져 누가 더 많이 차를 맞출 수 있는지 경쟁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세 소년은 작은 돌만 던졌고 일부 차량에 맞추었지만 운전자들은 차를 세우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지 않았었죠. 그때부터 소년들의 행동은 점점 무모해졌습니다. 결국 릴량젠은 콘크리트 돌덩이를 집어들었고 다가오는 차량에 돌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덩이에 희생된 여성이 바로 싱단이었죠. 그 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세 소년은 겁에 질려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직접 돌을 던졌던 릴량젠은 15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놓은 차이지청은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진관은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96만 8천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들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싱단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남겨진 두 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역 민사국에서 후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싱단의 유골은 장총의 유골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선 오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